안녕하세요. 기계가공법 10차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링 머신을 사용한 가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상향 밀링과 이제 하향 밀링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분할대를 사용한 이제 분할 가공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선 가공 작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수평 밀링 머신 그림이죠. 그래서 요 공구가 여기 지금 수평으로 여기 지금 아보에 이렇게 지금 공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요 테이블에 설치해서 요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우리 좌우로 이송시키면서 작업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테이블에 우리가 이송을 갖다가 이제 피드라고 하고,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이송 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송 핸들을 갖다가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테이블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송 핸들은 이게 지금 이제 리드 스크류라고 하는 뭐 일종의 나사죠. 여기 리드 스크류에 연결이 돼서 요 리드 스크류가 회전하면은 요 리드 스크류하고 이제 여기 그 테이블 밑에 이제 요 나사선이 나 있는 너트가 있어서 지금 요 부분이 요 리드 스크류 회전에 따라서 이제 이송을 하게 함으로써 요 테이블을 움직여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밀링 방식에 요 상향 밀링하고 이제 하향 밀링 작업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공구가 이렇게 회전할 때 지금 이송은 이제 그 테이블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공작물이 이송돼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작물을 여기 지금 회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송 방향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작물을 움직이면서 요 밀링 작업하는 것을 요 상향 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밑에서부터는 위로 깎으니까 영어로는 이제 위쪽이라고 해서 이제 앞밀링.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컨벤셔널 밀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밀링을 또 어떻게 우리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송을 반대 방향으로 이송을 시키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얘는 이제 어, 공구는 똑같이 회전하는데 이때는 이송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공작물 이송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을 이제 밑쪽으로 깎는다고 해서 이제 하향 밀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깎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절삭 방향이 되니까 얘는 요 다운 밀링. 또 얘는 마치 이제 공구가 올라가는 게 꼭 그 공구가 꼭 뭐 저 등산을 하듯이 이제 공작물을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돼서 실제 올라가지는 않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또 이제 크라임 밀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제 두 개의 이제 밀링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향 밀링하고 이제 하향 밀링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 먼저 이제 상향 밀링은 공구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이송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요 밀링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향 밀링일 경우에 이제 처음에 절삭할 때는 칩이 얇았다가 그 다음에 절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공작물이 지금 이송돼 오니까 칩이 전체적으로 진행에 따라서 칩이 두꺼워지는 형태로 발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삭할 때 이제 공작물의 절삭력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절삭력이 가해지는 방향을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깎으니까 수평 방향에서는 지금 공작물을 갖다가, 그쵸? 여기 지금 그림에 표시된 방향으로 이제 공작물의 절삭력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밑에서부터 위로 깎으니까 얘는 수직 방향에서는 공작물을 갖다가 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삭력 작용하는 방향은 상향 밀링은 이송하고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요 Y축은 공작물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향 밀링일 경우에 한번 특성을 보면은 하향 밀링은 이제 상향하고 반대로 요 공구의 회전하고 공작물 이송이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회전이 지금 우측에서 지금 좌측으로 이송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구 회전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절삭부는 요 회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송이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날이 처음에 날이 절삭을 시작하면서 칩이 두꺼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구하고 공작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삭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칩이 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절삭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먼저 수평 방향은 이송하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깎으면서 지금 공작물에 힘을 가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깎는 거니까 얘는 공작물 같은 거 이렇게 누르는 방향으로 절삭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칩 길이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칩 길이는 지금 상향 밀링이 하향 밀링보다 칩 길이가 좀 길게 또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개 여기 칩 길이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렇죠? 자, 이제 각각 이제 상향 밀링하고 하향 밀링이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게 되겠죠. 먼저 이제 상향 밀링의 장점은, 자, 얘는 이제 요 밑에서부터 위로 깎는 거니까 발생되는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또 그 절삭력 작용하는 방향하고 이송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절삭력은 지금, 자, 요 그림일 경우에는 이제 절삭력은 지금 요 좌측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송은 우측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 요 이제 테이블하고 이제 이송 핸들하고 사이에는 이제 백렛이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백렛이 문제 없이 작업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삭 저항은 처음에 칩이 두께가 얇았다가 갈수록 두꺼워지니까 날에 걸리는 충격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날이 받는 충격이 좀 작게 되겠죠. 이제 상향 밀링의 단점은 수직 방향으로는 이제 공작물을 갖다가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으로 절삭력이 작용을 하니까 공작물을 좀 견고하게 좀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구 회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송이 반대 방향이니까 요 절삭력에 작용하는 미끄럼이 커져서 공구 수명이 하향 밀링보다는 좀 짧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공면도 이제 밑에서부터 요 깎아 나가는 방식이 돼서 하향 밀링에 비해서 이제 가공면은 좀 좋지 않은 이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실제 상향 밀링으로 해서 지금 그 작업하는 실제 사진 예가 되겠습니다. 하향 밀링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하향 밀링 작업이죠. 지금 이제 이송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회전하고 마치 그 공작물이 공구 회전에 따라서 이제 꼭 끌려 들어가는 듯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공을 하면서 공작물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절삭력이 작용을 하니까 공작물 고정이 용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송이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요 날의 미끄럼이 좀 작아서 공구 수명이 좀 길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가공 면도 처음에 칩 두께가 두꺼웠다가 끝나는 데서는 얇아지는 형상이 돼서 약간 이쪽에 이제 좀 그 뭐 다듬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공면도 이제 상향 밀링보다는 하향 밀링이 좀 약간 좋게 되겠습니다. 이제 단점은 얘는 이제 절삭력 작용하는 방향하고 이송이 지금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작업할 때 반드시 요 백렛의 제거 장치가 있는 밀링 머신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절삭을 시작할 때 칩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날에 걸리는 충격이 좀 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서부터 이제 가공면으로 지금 이제 절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 칩이 이쪽에서 이제 날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요 칩이 절삭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하향 밀링을 할 경우에는 날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요 칩이 충분히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면 밀링일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상향하고 하향을 약간 좀 뭐 구분하기가 이제 그 외주 밀링에 비해서 조금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동일한 공구를 써서 가공을 하더라도 공구 위치에 따라서 상향이 될 수도 있고 하향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는 기본은 이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구 회전하고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판별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먼저 이제 위에 그림 보면 공구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죠. 이 경우 했을 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깎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구 회전하고 이송이 어떤 방향?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하향 밀링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앞쪽에 놓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때는 깎는 방향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깎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송하고 그렇죠? 공구 회전이 위치에 따라서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상향 밀링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구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이송에서도 공구를 갖다가 지금 이 경우에는 앞쪽에서 작업할 때는 상향 밀링, 그 다음에 공구를 요 뒤쪽에 놓고 작업할 때는 하향 밀링이 되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삭 특성의 특성은 이제 뭐 앞에서 그 외주 밀링인 경우와 뭐 더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향 밀링하고 하향 밀링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향 밀링일 경우에는 지금 이송이 지금 이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송이 진행이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리드 스크류 밑에는 이제 여기 그 나사산이 있어서 요게 이제 테이블을 갖다가 지금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송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절삭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절삭력 작용하는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이제 테이블의 그 나사부에 있는 나사산하고 그 다음에 그 리드 스크류를 갖다가 서로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뭐 상향 밀링일 경우에는 이제 이 백래시 문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백래시는 이제 그 나사 경우에 여기 뒤쪽에 약간 이렇게 틈새를 이제 두고 그 설계를 해주는데 요 뒤쪽에 있는 틈새를 보고 우리가 백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래시를 없게 하려면은 뭐 굉장히 아주 정밀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그 백래시 일종의 틈새죠. 이걸 두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향 밀링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송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절삭력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이제 요 테이블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리드 스크류의 그 나사부하고 테이블의 나사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접해서 이송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테이블을 갖다가 위에 걸 갖다가 지금 이쪽으로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밀어주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백래시 제거 장치가 없으면은 요 유격만큼 테이블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향 밀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사용하는 뭐 보통 밀링 머신들은 전부 요 백래시다 제거 장치를 전부 다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래시 뭐 제거하는 뭐 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 조절 나사라는 걸 통해서 한쪽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면은 완전히 여기 백래시를 갖다가 제거해서 뭐 하향 밀링으로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계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작업하는 게 상향인지 하향인지에 따라서 그 레버를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래시는 이제 여러분이 뭐 나사, 지금 우리 그 나사에서 백래시를 살펴봤었는데, 실제 이제 나사보다는 이제 요 기아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요 백래시라는 용어를 뭐 좀 많이 접할 것 같아서, 이제 기아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아가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요 뒤에 있는 요 틈새를 보고 우리가 백래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 뭐 기아는 이제 만약에 백래시가 없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아가 이렇게 꽉 뒤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은 하중을 받게 되면은 변형이 생기는데 전혀 치가 변형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래시가 너무 아주 부적절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기계 요소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과도한 뭐 열 발생, 뭐 또 소음이나 이제 진동도 좀 커지게 되는 좀 그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손상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겠고요. 자, 우리 다음에는 이제 여기 그 분할 가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할 가공은 이제 공작물의 원주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등분해서 가공하는 걸 갖다가 가공하는 이제 방법을 분할 가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분할하고 이제 간접 분할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분할법은 이제 여기 그 이제 분할 때 주축에 이렇게 아예 그 분할판이 있어서 이 분할판의 구멍수대로 구멍수가 이제 24개, 뭐 30개, 뭐 36개인 게 이제 분할판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의 약수인 거, 그러니까 24개, 여기 구멍 개수가 24, 이게 이제 24개 되는 거죠. 여기 1, 2, 3, 4에서 24개 뚫려 있는 경우에는, 자, 공작물을 여기다 물려놓고, 앞에 공작물을 물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손잡이에 있는 여기 분할핀을 갖다가 해당 구멍에 딱 꽂으면은 공작물이 회전한 상태에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4개 구멍일 경우에는 이제 그 360도를 이제 우리 한 번 회전하는 게 이제 360도니까 그 분할할 수 있는 그 등분수가 뭐 이제 약수인 2등분, 뭐 3등분, 뭐 4등분, 6등분, 8등분, 14등분, 24등분, 이것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식분할법은 저는 그냥 이제 그 뭐 분할 때에 있는 요 이제 분할 때 이제 여기 분할판이라고 있어서 여기 이제 분할판에 있는 요 구멍만 가지고 요 분할 작업하는 방법이 이제 단식 분할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할판은 일정한 여기 원주열에 따라서 아주 그 개수가 다른 여러 개 이제 구멍이 일정한 원주열에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분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공식은 하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유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까 그 분할 크랭크를 갖다가 40회전 감속비가 지금 40대1이니까 분할 크랭크를 40회전 시키면은 이때 분할 때 주축이 1회전 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분할 크랭크를 1회전 시키면은 이때 분할 때 주축은 몇 회전? 40분의 1회전이죠. 그쵸? 40분의 1회전이니까, 자, 360도가 1회전이니까 40분의 1회전은 360도를 갖다가 40등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등분수가 이제 40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분할 크랭크를 갖다가 이제 임의로 M 회전하게 되면 이제 분할 때 주축은 몇 회전 할까요? 1회전일 때 40분의 1회전이니까 이때 분할 주축은 40분의 M 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등분수는 40분의 M 회전이니까
이때 등분수는 자, 얘는 1회전을 360도가 1회전인데 이때 얘가 40분의 m회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2를 갖다가 40분의 m으로 나눠서 쓴 게 이 공식이죠. m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회전수하고 분할 크랭크 회전하고 그 다음에 등분수하고 관계는 지금 이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m은 스몰 m은 m분의 4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분할 때에서는 이제 그 분할 크랭크 회전은 지금 어떻게 표시가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원주열에 이제 전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H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면은 라지 H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구멍이 이렇게 원주열 따라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 뭐 1번 여기 2번 해가지고 여기 라지 H개인 구멍열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분할판에 이제 H개 구멍열이 있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구멍을 이동했는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회전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H개 중에서 가령 H만큼 구멍을 이동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때 회전은 라지 H분의 스몰 h가 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한 번 돌아와서 이제 스몰 h가 여기에 그 라지 H 구멍에 꽂아주면 이때가 1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분할 크랭크 회전은 여기 전체 그 구멍열에 뚫려 있는 구멍의 개수, 그 다음에 실제 이동한 구멍의 개수로 해서 요 식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두 개가 똑같이 분할 크랭크 회전이니까 두 개가 같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단식 분할하는 공식은 요 분할판 원주열의 구멍수분의 이동할 구멍수, 이게 회전이라고 했죠. 분할 크랭크의 회전. 자, 요게 이제 뭐랑 같다고요? 40 나누기 등분수랑 같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회전이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당연히 앞에 이제 어떤 그 정수 같은 게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다음 예에서 한번 실제 이제 운영되는 거는 보고 일단 요 공식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분할대를 이용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등분 작업뿐만 아니라 공작물을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분수가 n인 경우에 이때 공작물의 회전 각도는 몇 도가 되죠? 공작물의 회전 각도를 a도라고 하면은 등분수가 아닐 경우에는 공작물을 갖다가 360 나누기 이거 등분수는 360도를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 360 나누기 n만큼 회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밑에 있는 공식은 공작물의 회전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A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A도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N은 요식에서 지금 N은 A분의 360이죠. 그렇죠? A분의 360이 되니까 자, 요식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계산된 게 9분의 A도로 해서 요 회전각도에 따라서는 요 공식으로 요 분할 때 작업을 이용한 요 분할 크랭크의 회전을 여러분이 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뭐 공식은 간단하니까 뭐 공식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먼저 이제 여기 분할판은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신시내티형 이제 뭐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분할판의 구멍수를 보면은 얘는 이제 앞면하고 이제 뒷면에 이렇게 이제 그 앞면하고 뒷면에 이제 이렇게 원주열을 따라서 이렇게 원주열에 따라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각각 이렇게 뭐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한데 이게 구멍이 이제 뭐 24개짜리 여기 뭐 25개짜리 해서 뭐 상당히 요 원주열에 따라서 이제 구멍이 그 여러 개수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요 값이 이제 라지 H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판에 원조열에 뚫려 있는 구멍수니까. 자, 공작물을 7등분 분할하는 작업은, 자, 앞에 공식이 이제 라지 H분의 요거 스몰 h는 이동할 구멍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분할판에 뚫려 있는 전체 원주열에 뚫려 있는 구멍의 총 개수분의 이동할 구멍수는 등분수분의 40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은 5하고 7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의 의미는 먼저 분할 크랭크를 갖다가 5회전 시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할판에서 분할 크랭크를 5회전 먼저 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분의 5회전을 갖다가 추가로 더 시켜줘야 되니까 7분의 5회전은 지금 구멍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밑에 요 분모에 있는 게 전체 원주열에 뚫려 있는 구멍수니까 7의 배수가 되는 구멍 개수가 뭐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7의 개수가 되는 거는 지금 47, 28에서 28개짜리 구멍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 7이 42에서 42개짜리 구멍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8개짜리 구멍열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중에서 구멍을 20개 이동한 거. 그러니까 여기 28개짜리 구멍이 만약 여기 뚫려 있는 게 28개라고 하면은 요게 첫 번째부터 움직여 가지고 여기 20번째 구멍에 핀을 꼽아 놓으면은 얘가 7분의 5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이제 7분의 5비가 이제 뭐 구멍이 뭐 42개 있는 거에서는 여기 30번째 구멍 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 여기 똑같은 이 위치에 지금 이제 그 분할 구멍 개수가 42개인짜리인 구멍열은 이게 30번째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써놓고 답을 쓰려면은 이 앞에 정수의 의미는 분할 크랭크를 5회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8개 구멍열 중에서 20개 또는 42개 구멍열 중에서 30번째 구멍에 고정시키면 된다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작물을 19도 회전시키는 작업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글쎄 뭐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상당히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우리 한번 19도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똑같이 아까 이제 그 각도 회전시키는 공식은 9분의 A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가 19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2와 9분의 1이니까 자, 이때는 분할 크랭크 2회전 뜻하고 2는 분할 크랭크 2회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9분의 1 회전을 갖다가 추가로 시켜야 되는 거니까 9분의 1 회전은 전체 구멍열의 개수가 9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되죠. 그렇죠? 6, 9, 54가 있으니까 얘는 54개의 구멍열을 찾아서 6개 구멍만 더 이동시키면은 얘가 9분의 1 회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얘는 2와 9분의 1 회전이니까 정확하게 공작물이 19도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답은 분할 크랭크를 2회전 시키고 얘는 이제 54개 구멍열 중에서 6번째 구멍에 고정을 시키면은 공작물을 19도 회전시키는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동 분할법은, 자, 이제 단식 분할법이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할판에 이제 뭐 원조열에 따라서 뭐 여러 개 구멍이 뚫려 있지만 그렇다고 뭐 모든 구멍의 개수를 다 뚫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분할판만 가지고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 차동 요 분할 작업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모든 뭐 등분 가공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하여튼 어떠한 각도라도 정밀하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동 분할은 이제 분할 크랭크가 회전하는 데 따라서 분할판을 갖다가 또 약간 그 회전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분할 크랭크를 회전시키면은 아까 여기 분할대 주축은 아까 웜기아로 있어서 분할대 주축은 회전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할대 주축하고 다시
그 분할대 주축 회전을 또 이 기하 장치를 통해 가지고 분할판하고 연결시켜서 이 분할 크랭크가 회전시키면은 분할대 주축뿐만 아니라 여기 분할판도 약간 같이 그 회전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그 분할 크랭크뿐만 아니라 분할판까지 같이 회전되니까 전체 회전은 분할대 주축의 회전은 분할 크랭크 회전하고 분할판 회전이 중첩이 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차동 분할의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차동 분할에서는 이제 여기 뭐 기하 비를 그 구하는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원리만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1등분 분할 작업을 한번 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은, 자, 이때 공식은 이거죠. 그렇죠? 단식 분할 공식은 이건데, 자, 이때 보면은 만약에 이 원주상에 이렇게 71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구멍열이 있으면 그냥 71개 구멍열 중에서 40번째에 그냥 꽂아 넣으면은 얘가 71분의 40회전이니까 딱 71등분 분할 작업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71개 구멍열은 없습니다. 71개 구멍열은 없기 때문에 이제 꼭 71등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차동 요 분할 작업을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71등분은 안 되겠지만 72등분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72등분 작업을 해보면은 72등분 작업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9분의 5회전 하면 되니까 9분의 5회전 하면 되니까 얘는 54개 구멍열 중에서 30개 구멍만 이동시키면은 얘는 72등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54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요 구멍열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하나, 두 개에서 30개만 딱 움직여서 꽂아 넣으면 이제 요게 지금 이제 72등분한 위치가 되죠. OA가. 그렇죠? 72등분한 위치가 되는데, 자,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71등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72등분은 지금 OA가 여기서부터의 각도는 지금 얘는 9분의 5회전이니까 360도를 갖다가 9분의 5 해주면 얘는 200도가 되죠. 얘는 2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하기 위해서는 얘는 71분의 40회전은 각도로 따지면은 얘는 여기 그 Y축에서부터 얘는 202.817도를 갖다가 회전시킨 위치가 정확하게 요 71등분이라는 위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 54개 구멍열에서는 얘가 30번째면은 그 다음 구멍은 요게 뚫려 있는 게 31번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분할 요 크랭크가 요 위치에 와서 지금 정지시켜야 되는데, 자, 요 위치에 정지는 어떻게 그러면 시켜주냐 하면은, 자, 작업은 이제 그 54개 구멍열 중에서 30개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분할 저 핀을 갖다 여기다 꼽아 놓고 나머지 요 한 2.817 정도의 회전은 전체적으로 분할판을 갖다가 한 2.817 정도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그쵸? 우리가 꽂았던 여기 그 분할 크랭크가 정확하게 요 OP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때 정확하게 우리 공작물을 갖다가 71등분 하는 위치로 공작물을 회전시킨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차동 분할은 이렇게 분할 크랭크 회전하고, 그 다음에 근데 요 분할 크랭크가 이제 요 구멍 중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중간에 오는 위치는 다시 분할판을 갖다가 미세하게 회전시켜서 맞춰준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할판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실제 작업할 분할 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71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까운 단식 분할이 가능한 분할 수는 아까 우리 72로 작업을 했었죠. 그쵸? 자, 요거 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기하 B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요 기하의 이수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주고,
또 이제 그 분할판하고 분할 크랭크가 이제 중간 기아를 쓰는 데 따라서 이제 뭐 동일 방향으로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안쪽에 이렇게 그 기아를 선정해서 기아 열을 갖다가 여기 회전비에 맞게끔 구성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작업은 이제 단식 분할법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동 분할은 그냥 기본 원리만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꼭 차동 분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다시 잘 숙지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에서 나선 가공하는 거를 이제 헬리칼 밀링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나선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선의 리드는 여기 가공할 나사에 이제 한 줄 나사일 경우에는 여기 그 리드가 피치죠, 그렇죠? 한 줄 나사일 경우에는. 자, 이제 리드 스크류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그 밀링 머신에 있는 리드 스크류니까, 자, 얘는 이제 피치가 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리드 스크류의 피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요 이제 가공할 나사는 이제 리드가 L로 주어졌다고 하면은, 자, 이제 그 원통상에 있는 나선은 원통에 대한 전개도를 그리면은, 원통에 대한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원통을 갖다 이렇게 펴놓은 겁니다. 이렇게 원통을 지금 펴놓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말게 되면은 얘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선의 리드는 지금 요게 이제 나선의 리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직경을 갖다가 D라고 하면은 저 원의 둘레 길이가 파이 D니까 요 길이가 지금 파이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 D가 되니까 나선에서의 이제 비틀린 각은 탄젠트 비틀린 각 해준 게 L분의 파이 D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나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블을 나선의 비틀린 각만큼 회전시켜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기 지금 회전을 줘야 되니까 얘는 만능 밀링 머신에서 작업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죠. 자, 이제 나선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이 지금 이제 공작물을 요 나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을 이제 분할대 주축에 이제 공작물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회전에 따라서 이 테이블이 자동으로 이송이 돼야지 우리가 그 나선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작물이 이제 1회전할 때 그 나선의 이제 리드만큼 테이블이 이송이 돼야지 우리가 그 나선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비를 분할 크랭크 회전분의 이제 리드 스크류 회전을 갖다가 이 회전비라고 하고, 이제 공작물 한번 1회전에 대해서 회전비가 어떻게 만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공작물이 1회전 하기 위해서는 분할 크랭크는 40회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크랭크는 40회전을 해야 되고, 자, 이때 회전비를 R이라고 했으니까 리드 스크류는 이때 40 곱하기 R 회전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스크류가 1회전할 때 테이블은 리드 스크류의 피치만큼 움직이니까 리드 스크류가 40R 회전하면 이때 테이블이 이송한 거리는 40R에다가 리드 스크류 피치만큼 곱해준 게 테이블이 이송한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선의 리드하고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비 구하는 공식은 여기 공작물의 나선의 리드 나누기 40 곱하기 리드 스크류의 피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분모는 항상 일정하니까 나선의 리드에 따라서 요 기아 적당한 요 기아를 선정을 해서 B가 요 회전비에 맞도록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제 단식 기아열로 연결한 건데요. 여기 이제 분할대에다가
요 기아 A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테이블에 있는 이송 나사 측에 요 기아 D를 연결하고, 그다음 얘는 이제 뭐 중간 기아라서 얘는 뭐 회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일정한 비로 공작물하고 테이블이 이송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나선을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요 기아 두 개로 이제 회전비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기아 네 개를 써서 이제 연결해 줄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방식을 이제 뭐 복식 기아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